한 번은 철학자 존 롤스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반전과 교훈이 가득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각기 다른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사이좋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큰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자산과 권력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규칙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규칙을 세워야 할지 합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철학도가 존 롤스의 정이론에 나오는 원초적 입장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철학도는 쉽게 설명했습니다. 우주의 베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모른 채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럼 정말 공정한 규칙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를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해결책이 필요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자 모든 개인의 배경과 재산, 능력을 모르는 상태로 만든 음무지의 베일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아무도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를 추측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무심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려 노력했고, 만약 자신이 가장 약한 입장일 때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했고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은 새로운 규칙 하에서 점점 더 조화로운 공동체로 변모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그들의 실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도 새로 정한 규칙 덕분에 마을은 더 공평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이해가 기반이 된 삶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침내 그 철학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란 개념이 현실 세계에도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사회의 정의와 공평성을 향한 정신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삶 속에서 체험한 공동체의 경험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리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아테리아에서는 매년 덕의 축제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이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개인의 덕목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리아의 원로원은 이번 덕이 축제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의의 미로라는 독특한 체험 이벤트였지요. 이 미로는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로의 여러 구간에서 주어지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며 진행해야 했습니다. 미로의 출구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초점으로 하는 선택으로는 열리지 않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서로의 조화를 고려한 선택을 해야만 열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중 한 명인 테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의 미로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미로에 들어가 첫 번째 딜레마에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막고 선 노인이 하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너는 그를 지나쳐 자신의 목표를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그를 도와 그의 자리를 더 안정되게 한 후에 길을 갈 것인가? 테오는 처음에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노인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순간 벽에 새겨진 글귀가 빛을 발하며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는 이 미로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길은 막히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 후 테오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미로는 공동체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그는 잠시 멈추고 노인을 도와 그의 자리를 튼튼히 한 후에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로에서 만나는 수많은 딜레마 앞에서 매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일부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까지 그의 여정은 단순한 길 찾기가 아닌가, 인간관계의 의미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으로 점철되었죠. 결국 테오는 미로의 마지막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겠는가?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지요. 놀랍게도 문이 열리며 그를 환영하는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테오는 자유란 단독의 자유뿐 아니라 타인의 삶 속에서 함께 피어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아테리아의 정의의 미로는 단순한 미로가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거대한 깨달음을 전해주었고, 테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그를 축하하며 그의 변화가 덕에 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산증거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태호가 겪었던 위로는 우리 삶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 있었던 작은 마을 윌로우 필드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을은 어딘가 평화롭지만 때론 놀라울 정도로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들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는 매년 열리는 대추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포행복 파이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각 마을 사람들이 상상력을 초월하는 온갖 재료로 만든 파이를 심사위원들이 시식하고 가장 맛있는 파이를 선정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해 마을 독장 격인 헨리 할아버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행복 파이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파이가 승자입니다. 공리주의에 심취한 헨리 할아버지는 벤담이 이론을 자신의 사랑하는 마을 축제에 접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장 독창적이고 맛있는 파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다수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가 중요해진 것이죠. 게다가 그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여러 참가자가 나름의 창의력을 발휘한 파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승에 오른 두 명, 알렉스와 마틸다의 대결이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클래식 애플 시나몬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맛으로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마틸다는 특별한 아보카도 초콜릿 리치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기발한 재료들의 조합은 정말 놀라웠지만 보편성이 없다는 게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파이를 맛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대 다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알렉스의 파이가 더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마틸다의 파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을 선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행복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결과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헨리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파이는 알렉스의 애플 시나몬 파이입니다. 마을 전체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알렉스는 기쁘고 뿌듯한 표정으로 포옹을 나눴죠.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도 마틸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언제나 옳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깊고 진정한 만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헨리 할아버지의 공리주의 실험은 윌로우 필드 마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해의 대추수 축제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이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린세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신비롭고도 기묘한 사건들로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빛과 어둠의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특정한 날에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반드시 깜빡이는 등불을 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깜빡이는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 모든 농작물이 망가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젊은 철학자 데니얼이 포린세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데니얼은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 이론에 깊은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통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축제 날 밤 데니얼은 마을 중앙 광장에 서서 깜빡이는 등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등불을 밝히고 그동안 폭우가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은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보고자 실험을 결심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습관과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데니얼은 몰래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고 폭우는커녕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데니얼은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폭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들이 데니얼이 실험을 지켜보며 흥미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과감히 자신의 등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조건 믿어왔던 인과관계가 사실은 단지 반복된 경험에 의한 심리적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이성을 찾았고 누군가는 데니얼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믿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포린세라 마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반드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보다 열려있는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과 실험을 존중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아직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의 가능성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포린세라 마을이 빛과 어둠의 축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도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 이론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감사히 여기며 기념했습니다. 데니얼의 실험은 사람들에게 인과관계가 항상 논리적 필연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기대는 때때로 심리적 습관에 불과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개방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